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포커스 이번 주는 4주간 법률 방송이 집중 보도해온 검찰 수사 원전 박탈 문제에 대해서 최종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함에 따라 74년간 이어진 형사사법체계는 불과 4개월 후 전부 뒤바뀌게 됩니다. 한 차례 정쟁을 치른 여야는 검수완박의 마지막 조각, 중수청 설치를 두고 결전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석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은 완전히 분리한다. 오늘 보십시오. 지금 7시에 이렇게 다들 늦은 시간에 이렇게 이 법을 급하게 처리할 때 무슨 이유가? 지금 법사위원장님이 직회부 절차를 거치셔서 직회부가 됐다. 법안에 대한 검찰의 의견을 충실하게. 이건 명백하게 범죄를 안장하는 악법일 수밖에 없. 찬성하시는 의원님들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과됐음을 선언합니다. 후보자께서 이런 국민적인 어떤 문제, 걱정 이런 것들 덮으려고 자꾸 뭔가를 던지시는 건 아니신지. 국회가 청와대 출장소 홍시소된 게 몇 년째입니까?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도도 모르겠고 또 그 박탈 시기도 적절치가 않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그런 부정과 비리를 감추고 회피하겠다는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치권 손을 떠난 검수완박 법안은 곧바로 국무회의에서 공포됐습니다.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포한 의결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은 부패와 경제로 축소되고 경찰에 대한 보안 수사권도 대폭 제한됩니다. 법안 시행은 오는 9월. 경찰은 책임 수사 체제 확립과 인력, 예산 등 기반 확충으로 범죄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여전히 불신하는 태도입니다. 이런 입법 독재하지 말라고 시켜주신 것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우리 국민의힘 말 듣지 않고 했던 입법들 단 하나도 국민들에게 좋은 평가 받을 입법이 없습니다. 실제 검찰은 앞으로 경찰이 혐의를 인정해 송치한 사건만 직접 보안 수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무혐의 처리한 후 이의 신청이 들어와 검찰로 온 사건은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다시 말해 경찰이 본 범죄 혐의 안에서만 수사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중 누구나 이의 신청할 수 있었지만 법안 심의 과정에서 고발인은 빠졌습니다. 내부 고발자나 사회적 약자를 위해 시민단체 등 제3자가 대신 고발하는 사건에 이의 제기가 봉쇄된 겁니다. 결국 피해는 국민 몫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 같은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며칠 후 야당이 될 더불어민주당은 남은 숙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앞서 구성하기로 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가동되는데 내년까지 중수청 발족을 목표로 합니다. 민주당은 수사권, 기소권 완전 분리 동시에 한국형 수사국을 조직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비협조를 예고해 시작부터 난항이 예상됩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별건 수사 폐지, 국가 수사 역량 고도화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은 더 두텁게 보장되고 범죄 대응력은 더 강화될 것입니다. 중수청도 벌써부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존 검찰에 있던 6대 범죄 직접 수사권을 모두 넘겨봤는데 민주당은 당초 미국 FBI처럼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자는 구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하자 중수청을 경찰처럼 행정안전부 아래 두거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같이 독립기구로 만들자고 기치를 선회하는 분위기입니다. 공수처와 마찬가지로 중수청에도 수사와 기소 권한을 모두 부여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아울러 중수청 관할, 기능, 규모, 임명권, 조직, 인적 구성 등 난제가 상당해 설립까지는 험로의 연속일 것으로 보입니다. 입법을 졸속으로 추진할 경우 1년 넘게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공수처의 수순을 밟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 정권 교체 후에는 어떤 변수가 나올지 모르는 실정. 뒤바뀐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가 어떤 상황을 불러올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이른바 검수완박 관련 법안이 지난 3일 오전 국회 문턱을 넘은 직후 법조계는 마지막까지 반대의 목소리를 이어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해당 법안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긴급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시민과 함께하는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는데요. 과연 시민들은 검수완박 법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혜연 기자가 직접 듣고 왔습니다. 오전 국회 본회의에 이어 오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가 열린 지난 3일.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검수완박 입법 절차는 마무리됐습니다. 해당 법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발해온 대한변호사협회는 그러나 끝까지 검수완박 입법 중단을 요구하기 위한 움직임을 이어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검수완박 관련 법안에 반대하는 변호사 시민 필리버스터를 일주일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필리버스터란 합법적 수단으로 의사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을 의미합니다. 변협이 개최한 이번 필리버스터는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 추진을 주제로 일반 시민들도 참여해 목소리를 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민들은 이번 검수완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서울에 사는 평범한 주부라는 김주미 씨는 지난 2016년 명예훼손 사건에 휘말려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경찰의 부당한 처우로 되려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됐다며 자신의 경험을 언급했습니다. 지난 2016년 명예훼손으로 고소 커져 민원 상담실 모 팀장께 의논을 하고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며칠 후 경찰서로부터 전화가 와서 묻는 과정에서 저는 당연히 상담한 모 팀장인 줄 알고 정식 고소가 안 된 거니까 어리둥절해하자 대낮부터 술 취했냐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수사관이 확인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이런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 이후 상대방이 맞고소한 사건으로 피고소인 진술을 받고 왔는데 저만 약식 명령 벌금이 50만 원. 김 씨는 그러면서 검수완박법으로 검찰을 통제하겠다면 경찰은 누가 통제하냐며 한밤중 날치기로 검수완박법이 통과된 것을 한 국민으로서 동의할 수 없다고 강변했습니다. 또 다른 익명의 시민은 눈길을 끄는 분장을 하고 나타나 검수완박 처리 행태를 풍자하며 분노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검수완박! 검수완박! 말이야! 뭐? 거부권 행사한다고? 웃기지 마! 반드시 서명하게 되어 있어. 뭐? 국민이 들고 일어난다고? 여의도 가봤냐? 조용해, 조용해. 우리 편만 많아. 우린 그냥 싸질 넣으면 돼. 이어 연사로 참여한 이영풍 KBS 노조 정책공정 방송실장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대해 국민의 이름으로 모든 사태를 재단해 민주화 파리를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모두가 국민의 이름으로 모든 사태를 해석하고 재단하려고 합니다. 과연 진실이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어떤가요? 민주화 운동에 피와 땀을 흘린 주인공인 그 국민들 다 어디 갔습니까? 소위 민주화 파리, 장사꾼만 설치는 지금 현실 아닙니까? 586의 이름으로 민주화 파리를 하는 장사꾼은 영원히 추방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 즉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산업부 블랙리스트 등 민주당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의혹 등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해당 법안은 민주당 방패막이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날 법조계를 대표해 필리버스터에 참여해 의견을 같이한 김태훈 법무법인 현대 변호사도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벌인 일이라고 비꼬았습니다. 검수완박,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범인을 보호하고 서민을 초토화하는 법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가 있습니다. 범인은 어느 범인을 보호하느냐? 잘 아시다시피 이미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우리 국민들이 잘 알고 계신 겁니다. 당장 울산 선거 부정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의 8곳이 조직적으로 개입을 했습니다. 이들은 국민을 위한 다른 방안들을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이 있었냐는 지적과 함께 경찰의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필리버스터 현장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깜짝 방문해 연사들의 발언을 들으며 참관했습니다. 법률방송 이혜연입니다. 검수완박 특집 총결산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관기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협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좀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릴게요. 네. 자, 이제 4개월 후인 오는 9월 이제 74년간 이어져 왔던 형사 사법 체계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데요. 이제 관련 법안 발의부터 이 검수완박 공포까지 그간 일련의 상황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민주공화국에서 다른 법률의 입법 경위와는 매우 다르네요. 아주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네. 국민 여론 듣는 공청회도 제대로 열리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들을 기회도 없이 통과됐습니다. 이건 좀 유감입니다. 국회법을 우회하기 위해서 행한 조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비할 거리가 좀 많이 남은 것 같아요. 네. 뭐 예를 들어 무소속 의원 만들기 위해서 여당 의원이 탈당을 한다든가 필리버스터 자르기 위해서 회기를 인위적으로 나눈다든가 하는 것이죠. 네. 이게 형식적으로는 법을 준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법의 규제를 회피하는 것이라 약간 탈법적인 감이 있습니다. 네. 탈법적인 감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검수완박 시행 정말 이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어떤 것들이 좀 가장 크게 변화될 것으로 보시나요? 이게 지금까지 고위 정치인, 고급 공무원, 재벌, 네. 기업 사냥꾼 이런 사람들이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서는 보통 검찰에서 수사를 개시했지요. 네. 그것까지 포함해서 모든 수사 개시권을 검사에게서는 박탈하고 경찰한테 넘기는 거니까 아무래도 이게 이행 과정에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당분간은 수사에 착수하기가 어렵죠.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네. 그러니까 죄인들도 대비할 시간을 좀 많이 가질 것 같고. 네. 그렇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당분간입니다. 몇 달이 될지 몇 년이 될지 네. 뭐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할 뿐이고 사실 검사가 하던 사건 경찰도 잘 할 수 있어요. 네. 흔히 뭐 경찰이 이런 중대 사건들을 수사할 태세가 안 돼 있다, 뭐 능력이 안 된다 이런 말도 하는데 네.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네. 인재야 충원하면 되는 거고 권한과 책임을 가지게 되면은 네. 잘 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경찰도 너무나 잘할 거라는 점이죠. 네. 이 수사권이라는 강력한 권한이 네. 이 경찰이라는 통일적 조직에게 집중되게 되면은 그때 진짜 무섭죠. 경찰관들은 직무상 네. 충성심이 강한 분들이에요. 네. 나름 성실도도 높고. 네. 근데 일사불란하게 수사권을 뭐 독점하면서 상부의 지시를 기다린다고 하면은 네. 잘못하면 남용된 우려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말하자면은 경찰을 지휘하는 단 한 사람이 네. 이 수사권 모두를 가지게 되니까 네. 이 절대 권력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흔히 이제 쓰는 말로 네.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있어요. 네. 그 말은 모든 정치 체제에 다 적용되는 말입니다. 뭐 이게 뭐 굳이 뭐 이 부패라는 말이 어떤 사람의 인성이나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네. 시스템이 이제 떨어지는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네. 경찰관 개개인이 아무리 훌륭하고 잘한다 그래도 이 체제 자체가 견제와 균형이 없는 체제가 되면은
결국 공화국 국민한테 반대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쉽습니다. 견제와 균형 이게 없어진다는 게 그게 아쉬운 거죠. 네. 견제와 균형 좀 강조를 해주셨고요. 대검은 물론 이제 뭐 대한변협도 그렇고 이제 뭐 시민단체, 뭐 학계에서도 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조항의 문제점들을 이제 조목조목 좀 짚어서 헌법소원까지 내겠다라고 한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좀 넘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결론 예측하시나요? 국회 다수당이 헌법의 제한을 넘어갈 때 이 헌법상 유일하게 이를 제어할 수 있는 기관이 헌법재판소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헌법재판소에 기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국민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거나 헌법의 바운더리를 실질적으로 내용이 벗어날 때 이럴 때 개입을 합니다. 그런데 해당 조항을 직접 무효화하는 조치는 잘 안 하고 일단 그리고 또 이게 절차상의 흠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국회의 자율권에 속하는 문제니까 개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가장 크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 제소해서 어떤 결과를 얻어내기보다는 그냥 뭐 속된 말로 빈총 쏘기식으로 좀 시끄러운 노이즈를 만들어내는 것 정도 아닐까 싶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그렇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변협이 이번 이제 한 주 동안 이제 시민들과의 무제한 토론이죠. 필리버스터를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검에서는 또 모든 수단을 다 동원을 하겠다면서 이제 검수완박 법안 공포에 대해서 강경 대응을 예고했는데요. 이제 또 이후에 이제 변협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향후 계획 같은 게 있으시다면? 요거는 뭐 저희 뭐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이 법률인들의 협회로서 법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거기까지입니다. 형식적으로 법률이 이미 성립해서 효력을 발생하고 있을 때 변협이 지속적으로 반대 성명을 내는 것도 이게 모양이 사납고 또 어떤 뭐 행동을 할 수도 없습니다. 변협은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지지하지 않습니다. 검사들 편이 될 수도 없고 경찰관 편이 될 수도 없고 여당 편이 될 수도 없고 야당 편이 될 수도 없습니다. 이 법률을 만든 사람은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이기에 이것은 정치인들과 국민들이 다시 재고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중립적인 입장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저희 변협은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세상 일 내 마음대로 되는 거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위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가 경찰 수사 한번 받아보고 나면 아마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경찰관들 현직에 충실한 분들입니다. 아마 빡세게 수사할 거예요, 속된 말로. 수사받고 나면 아마 이번에는 경수완박 하겠다고 나설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수사 개시는 경찰이 하고 마감은 검사가 하고 또 수사 지휘도 검찰에서 하는 그런 원칙적인 구도로 갈지도 모르겠어요.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동안에 검찰이 국민의 기대에 좀 맞지 않게 너무 강하게 좀 편향적으로 해왔다 이런 의식 가질 수 있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면은 차라리 기소 여부 결정 수사를 국민의 대표인 대표라기보다도 이제 국민으로부터 무작위로 선정되는 대배심이 결정하게 하는 게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국민이 감시해야죠. 그 대배심 제도라는 게 이번에도 많이 언급이 됐었던 것 같아요. 이 개혁 때마다 한 번씩 나오는 얘기인데 수사 권력이 막강한 건데 그것을 국민한테 되돌린다거나 국민의 감시를 일일이 받겠다. 그러면 사실 공무원들이 일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지도 몰라요. 어찌 보면 영향을
뭐 이렇게 뭐 정치적으로 판단하는데도 그게 나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수사 과정이든 공판 과정이든 기소 여부든 차라리 국민 중에서 동네 사람들 중에서 선정된 대매심이 감시하고 결정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요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중에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라는 말이 계속 좀 귓가에 맴도는데요. 이번 주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빗발치는 반발 속에서 검수완박의 입법 절차는 결국 끝이 났습니다. 검찰 측은 검수완박이 첫 거론될 당시부터 강경한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고, 이와 반대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은 내외부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대립각을 세워왔는데요. 그간의 검수완박에 대한 이들의 발언들을 김혜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이어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3일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찰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대검찰청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입장문을 내고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대다수가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하고 있음에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대검과 일선 고지검장들은 일치하여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제대로 된 의견 청취 한 번 없이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은 사이에 법안이 통과됐다며 그 과정에서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가 형해화됨으로써 헌법상 의회 민주주의, 적법 절차 원칙의 본질이 훼손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에게 헌법에 규정된 제2요구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헌법 제53조는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검은 전날 법무부 장관에게 헌법 53조 및 법제 업무 운영 규정 13조 2항 등에 따라 법제처장에게 제2요구 심사를 의뢰하고 제2요구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도록 건의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전했습니다. 대검이 발송한 공문 관련 박 장관은 법무부는 제2요구 필요성에 대한 별도의 의견 표시 없이 그대로 보내려고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으면서도 같은 날 신임검사 임관식에서는 검찰 수사는 반드시 내외부의 통제를 받아야 정당성이 부여된다며 극심한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총장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는 수사는 공소제기 및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혐의 유무를 밝히고 증거를 수집, 보전하는 활동이라며 성질상 기소 및 공소 유지와 분리되거나 단절될 수 없다고 거듭 검수완박을 비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무회의 직전까지도 야당과 검찰을 중심으로 한 검수완박 저지 요구는 계속됐지만 반전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전국 검사장들은 이날 법안 국회 통과 후 입장문을 통해 오늘 비록 법이 통과됐지만 그동안의 노력으로 원안에 있던 일부 독소 조항이 폐기되기도 했다며 이 모든 노력이 헛되어 사라지지 않고 한 알의 미랄이 되어 싹을 틔우리라 믿는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뿌리만 남아있으면 꽃은 다시 핀다는 말이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법안의 문제점을 계속 발굴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검사장들은 그동안 자신들과 함께 검수완박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힘쓴 각계 인사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 마지막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들을 모두 의결했습니다. 관련해서 대검은 브리핑을 열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조차 심도 깊은 토론이나
수기 과정을 외면하는 등 법률 개정의 전 과정에서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서 참담할 따름입니다. 대검찰청은 앞으로 헌법소송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고 적극 대응해 갈 것이며, 반면 박 장관은 절차의 위법과 관련해서 명백한 헌법 위반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양당의 실질적인 논의가 합의에 준하는 그런 논의가 있었고, 그 논의 수준이 최종적으로 통과된 그 법안에 저는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 국무회에서 그래서 절차의 위법과 관련해서 명백한 헌법 위반, 즉 위헌을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김호수 검찰총장 대신 검찰을 대표해 목소리를 냈던 박성진 차장검사가 지난 4일 사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직을 내려놓는 것 말고는 달리 저항하고 책임질 방법이 없다고 생각돼 이렇게 떠난다고 밝힌 박 차장은 검수완박 법안이 끝내 공포되자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밖에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가운데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혜인입니다. 법률방송 로포커스, 이번 주엔 검수완박 특집 총결산 보도해드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 법안이 최종적으로 공포되면서 입법 절차를 마무리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이로써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간에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와 청와대 문턱을 넘어 오는 9월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셀프 탈당, 회기 쪼개기 등 방법을 동원해 속전속결로 검수완박법을 밀어붙인 민주당. 무엇이 그렇게 급했는지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겠는데요. 결국 이 모든 상황의 종국적 피해는 국민이 입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해당 법의 독소 조항을 수정해 후속 입법을 서둘러야 합니다. 로포커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